확률 통계인데, 자, 일단 중학교 때 확률 통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어떤 구조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중에 요거 다 똑같은 내용이죠. 분산 구하세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분산 구하면 표준 편차도 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세트로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 그 다음에 삼포도라고 하는 중등 과정 문제 있죠. 삼포도. 자, 요거부터 잠시 얘기를 좀 합시다. 삼포도 하면 주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진단평가나 뭐 단배치고사에서는 삼포도에서 출제되는 게 딱 그거야. 어떤 그룹을 조사를 했을 때, 키든 몸무게든 점수든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의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값. 가장 기준으로 잡는 대표값이 뭐죠?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에 해당되는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평균은 뭐 다 아니까 넘어가고, 최빈값은 어떤 구조예요? 최빈값은 뭐 점수 뭐 5개짜리 쪽지 시험을 봤는데 빵점, 1점, 2점, 3점, 4점, 5점이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을 쭉 봤더니 4점이 제일 많아. 그럼 4라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빈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빈값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10명의 시험 봤는데 4점 맞은 애도 5명, 그리고 3점 맞은 애도 5명이래. 그러면 3과 4가 다 최빈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중앙값은 뭐겠어요? 중앙값은 작은 점수부터 큰 점수까지를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을 때 뭐 이런 거 빵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뭐 4점짜리 있고 뭐 5점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러면 중앙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콜? 그런데 자 이렇게 봅시다. 1, 2, 4, 5야. 4명이 시험 봤는데 1점, 2점, 4점, 5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중앙값은 뭐가 되죠? 즉 홀수일 때 중앙값은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값이 돼요. 그런데 짝수일 때 중앙값은 뭐로 결정하냐면 짝수일 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의 평균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앙값이 뭐야? 3이 되는 거죠. 2와 4의 평균값. 그렇죠? 너무 사소한데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 틀리지 말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랑은 자, 확률과 경우의 수도 문제 많이 풀어볼 건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확률 경우의 수 하면 대표적인 문제가 색칠하기잖아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근데 실질적으로 진단평가에서 선생님이 반포에서 뭐 세화여고나 아니면 뭐 서문이라든가 경문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도 딱히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하나 수록해놨으니까 그거 좀 보고요. 보통은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풀거나 곱하기해서 풀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확률 문제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몇 개만 볼 거고, 여기에서는 분산은 출제율이 99.9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웬만한 학교들이 다 출제가 될 거야, 분산 파트는.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분산이든 평균이든, 자, 평균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평균을 구하는 방식, 구조상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쪽지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에 대한 평균 매기는 거와 나의 중간고사의 성적의 평균을 매기는 이 두 가지인데 구조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예를 보고는 도수분포표상의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반이 5문제에 대한 어떤 시험을 봤대요. 그러면 빵점짜리,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애들이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한 거야. 이런 표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너가 뭐 2명, 너가 1명, 너가 1명, 너가 몇 명이야? 4명이야? 1명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10명이 성적을 추합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진단평가에서 이 구조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날리고 선생님이 나의 성적, 즉 나는 몇 개가 아니라 몇 점이라는 별량만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 얘로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론 정리할게요. 자, 분산에 대한 이론 정리를 좀 합시다. 먼저 분산이 뭔지부터 생각합시다. 분산의 사전적 용어가 뭐야? 분산의 사전. 국어사전에 분산 딱 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겠어요? 퍼지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산은 퍼져 있다인데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를 수치로 나타내라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반에 평균이 있는데 우리 반 평균에 대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분포 상태를 본 거야. 누구는 좀 평균보다 잘 받고 누구는 평균보다 못 받고 누구는 평균 점수고 이런 걸 막 분산을 표시하다 보니 배터리가 벌써 다 돼가나? 분산을 표시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반이랑 B반이 평균이 똑같아요. 근데 A반은 대빵 잘한 애가 있고 대빵 못한 애가 있어서 분포 상태가 이렇고 B반 애들은 다 고만고만한 거야. 그러면 반 구조가 여기가 반편성이 잘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떤 학원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개판인 거예요. 겁나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섞여있는. 그러면 분산이 뭐가 더 크다? 이쪽이 분산이 더 크다지. 더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능시험처럼 진짜 40만 명의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쪼갰어. 그냥 서울 5만 명, 경기도 8만 명이 뭐 10만 명이라고 합시다. 2배 되는 인원을 가지고 분산을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애들 다 찍은 다음에 어떻게 비교를 해? 그 눈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분산을 확인하시려면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즉 각각의 점수를 뜻하는 거죠. 점수. 그 다음에 편차라는 걸 또 아셔야죠. 편차는 실제 시험에서 용어를 많이 쓰죠. 편차의 뜻은 뭐예요? 내 성적과 평균과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분산을 계산할 때는 누구에서 누굴 빼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뭐 가평균 예전 교육과정에 있을 때 그런 때는 좀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달라지면서 헷갈린다고. 근데 정확히 생각합시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반 평균은 80점인데 내가 90점을 받았어.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할 때 엄마 평균이 나보다 10점 낮아 라고 얘기하지 않죠. 엄마 나는 기준이 되는 평균보다 10점 높아잖아. 그 10점 높아니까 플러스 10이 편차야. 즉 나는 90, 평균은 80이면 뭐에서 뭘 빼야 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헷갈리지 마. 내가 90이고 평균이 80이면 엄마 나는 10점 높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평균보다. 그쵸? 요 관계를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평균이 10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10점을 맞았고 어떤 학생이 8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한 학생이 몇 점을 받아야 평균이 10점이 되는 거야? 12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상태는 알 텐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엄마 나는 평균보다 2점 낮아. 엄마 나는 평균이랑 똑같아. 엄마 나는 평균보다 2점이 높아라고 할 때 얘네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편차들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들의 합은 총합은 0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떨어져 있는 정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똑같이 10점이 평균인 반인데 어떤 애가 얘는 6점을 맞았고 요 반은 14점 맞은 애가 있어서 평균이 10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얘네 둘은 분산값이 얘네가 더 크다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값을 평균을 내고 싶어서 니들에 대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봐야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떨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해? 절대값을 주면 돼. 그쵸? 마이너스 2는 2라고 취급하고 넌 2고 마이너스 4는 4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많은 인원, 막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조사를 하는데 야 음수인에는 양수로 바꿔. 이걸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진 정도를 비교함이 목적이니까 야 마이너스 2랑 4랑은 누가 더 멀어? 라고 물어보면 제곱해보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4는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제곱했을 때 큰 놈이 먼 놈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균을 구하겠다? 그냥 편차의 평균을 계산해봐야 총합이 0이니까 우리의 핵심은 편차에 대한 뭘 계산하겠다?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 이게 뭐야? 정의에 입각한 거야.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면 야 얘가 원래 2점 떨어져 있었거든. 평균보다. 근데 편차 제곱을 하면 얘는 4점 취급을 받잖아요. 단위는 뭐가 돼요? 4점. 2점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2점이 제곱을 하면 점 제곱이 돼요. 단위도 우리 제곱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로 세로 센티미터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라는 면적이 나오는 거고 센티미터 곱하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그쵸? 부피의 단위가 나오듯이 얘는 점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우리 얘는 분산이라는 값은 실제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제곱이라는 단위를 굳이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너를 갖다가 다시 뭐예요? 분산이라고 나온 그 값을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점제곱이 루트 씌워지니까 다시 점으로 바뀌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가 현실적인 현실 단위로 바뀌는 거지. 많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내신 시험이든 보고 나면 수학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동시에 뭐가 같이 나오냐면 표준 편차 값이 같이 나와요. 시험 성적에.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비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두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 평균을 이렇게 내보잖아. 그리고 수학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시면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20점을 넘어가요. 표준 편차 값이.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애들이 20점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학교는. 근데 영재고나 과고는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해 보시면 20점이 안 돼요. 막 15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그 말이 뭐야? 걔네는 지들끼리 삐까삐까한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표준 편차 값이 작은 거야. 그때도 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용산 지역 학교를 좀 비교를 해 보시더라도 표준 편차 값이 가장 큰 학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중경고등학교가 표준 편차 값이 되게 커요. 수학이. 그래서 대빵 잘하는 애가 있고 대빵 못하는 애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은. 근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 자, 봐봐. 귀찮아도 좀 해야 돼. 자, 우리 점수라는 구조를 자, A 점, B 점, C 점 이렇게 세 개만 합시다. 뭐 부경수 뭐 이런 것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해봅시다. 평균은 민이라고 해서 M이라고 주로 쓰죠.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고 싶어요. 분산은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시그마 제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편차는 얘네들에 대한 편차는 뭐냐면 A 빼기 M에 대한 제곱이 되고요. 얘가 편차 제곱이죠. 그리고 너는 B 빼기 M에 대한 제곱이 편차, 그 다음에 C 빼기 M에 대한 제곱이 편차죠. 편차들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변형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하셔야 돼. 우리 이거 정리해 볼게요. 3분의 위에 거 좀 같은 구조끼리 묶어볼게요.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C2M이니까 마이너스 2M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제곱, M제곱, M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3M제곱 나오죠? 되셨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그룹끼리를 3분의 1로 뜯어서 써봅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3분의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 나온다 그랬다. 잘 들어. 마이너스 2M 잠시 내려놓고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얼마예요? M이죠. 그럼 이렇게 뒤쪽에서 오는 애가 M을 갖고요. 플러스 3 약분시키니까 얘는 M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이고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에 의해서 너는 3분의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죠. 시험에 이게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얘 이름은 뭐냐면 내 점수 별량이라고 하는 키 몸무게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
평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서 진짜 리얼한 평균, 그들의 평균의 제곱을 뺀 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야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분산 두 가지 있잖아. 개념으로서의 분산의 정의는 뭐?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이랑 떨어진 정도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게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야 그거 말고 변형 공식 있잖아 라고 하면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이렇게가 되는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실질적으로 얘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변형 공식. 그래서 알아두세요. 우리 문제 들어가서 하나 볼게요. 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하나 보고 쉴게. 자, 1학년 8명, 2학년 2명으로 구성된 농구 동아리 10명에서 자유투를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표시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들은 이렇게 볼게요. 학년 1학년, 2학년 인원수는 8명이 있었고요. 2명이 있었고요. 2학년이 2명 맞죠? 네. 그랬을 때 10개씩 던져서 성공한 횟수를 조사를 하는데 2학년은 2명이 5개와 7개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 8명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성공에 대한 개수죠. 근데 얘네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x1, x2 해서 x8 8개까지 이렇게를 그냥 써놓읍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는 했을 때 1학년 8명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너에 대한 평균은 몇 개? 어디였어? 6개. 분산은 5개. 5였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학생에 대한 분산은 뭐예요? 총. 그러면 우리가 총에 대한 거 먼저 써볼게. 그래서 뭘 알아내야 되는지를 좀 봅시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분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평균을 아셔야 되죠. 전체에 대한 평균. 전체 평균은 총 10명이었고요. 1, 2학년 합쳐서 x1부터 시작해서 x1부터 x8까지의 총합과 2학년 5개, 7개짜리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얘네를 알아야 되고 얘네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 너네 평균, 즉 8명의 x1부터 시작을 해서 x8까지에 대한 총 평균의 값은 6입니다. 따라서 48 되는 거죠? 네, 앞에 게. 그러면 10분의 48에 플러스 12에 의해서 결국에는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평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내야 되는 게 분산은 평균을 알았다면 편차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그럴 땐 뭐 하기로 했어? 별량들의 제곱에 대한 계산.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별량 애들은 총 10개였으니까 10 x1의 제곱에 더하기 x2의 제곱에 플러스해서 8까지의 제곱에 더하기 나머지 애들 너도 제곱에 대한 이거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또 누굴 알아야 되는 거야? 너네를 알아야 되죠.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얘한테서 나오겠지. 그래서 니네들에 대한 우리 분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분산은 별량들에 대한 제곱의 평균 나누기 8이죠? 별량 제곱의 평균의 마이너스 진평균이었죠? 니들 집단의 진짜 평균의 제곱.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을 날리시면 그 값이 바로 분산이 5가 되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x 애들의 제곱의 합을 알아낼 수 있고 그걸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진단평가 구조를 봤을 때 확률상 분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고, 분산 문제 중에서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은 꼭 기억해 두세요. 야,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왔다가 아 이거 해놓을 걸 이 생각하지 마시고 딱 나오면 맞춰. 그리고 5번처럼 이렇게 되게 쉽게 그냥 뿅 푸는 구조가 아니라 5번, 아니 그러니까 뿅 푸는 문제가 아니라 5번처럼 약간 꼬여있는 구조들이 출제가 된다고요. 우리 아까 봤던 진단평가에서도 그냥 단순한 분산 문제는 뭐였어요? 6번이 있었죠? 6번 문제는 뭐였어? 편차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그냥 어디가 내가 아까 지웠군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 정의, 그러니까 분산의 제1공식이라고 하는 정의에 의한 공식, 별량 제곱의 평균을 쓰는 문제고,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 5번은 편차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을 이용한 문제. 이렇게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오시면 꼭 맞추세요. 지금부터 10분 딱 쉬었다가 이제 도형 파트 깊이 있게 딱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 이제 확률통계 파트에서는 크게 까다로운 문제 없으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드린 거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질문 받아 드릴게요. 궁금한 것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도형편으로 넘어가죠. 봅시다. 지우개 나왔네. 네. 내심, 외심, 무게중심. 볼게요. 외심, 무게중심, 방심, 투심 해서 총 5개의 심, 우심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구조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구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하고 우리 문제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심부터 먼저 볼게요. 내심. 내심은 삼각형에서 삼각형 안쪽에 접해지는 원의 구조를 뜻하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원이죠. 자, 내심은 내접 원의 중심, 얘를 보고 내심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얘한테 중요한 성질. 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작도 방법이죠. 내심은 어떻게 되냐면 가계이등분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내심이다 라는 첫 번째, 가계이등분선이 내심의 작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내심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뭐라 그랬지? 넓이. 자, 주변에 있는 변들 A, B, C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접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접선관계니까 90도가 되고 반지름 R. 그럼 얘도 90도이면서 반지름 R. 얘도 90도이면서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하면 그 넓이는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세 조각을 다 합쳐버리면 공통인수 2분의 R에 대한 둘레 ABC가 되더라. 얘가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가계이등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또 다른 예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내심만 표현해주고 내접은 안 그려놓고 내심 이렇게 I라고 일반적으로 써줘요. 이렇게 해놓고 어떤 꼭지점에서부터 내심을 이렇게 갈랐을 때 가계이등분을 잡죠. 이 그림도 많이 나오죠. 이 그림에서 핵심은 바로 뭐야? 얘와 얘의 B는 이놈과 이놈의 B와 동일하다. 이거였죠. 그치? 따로 쓰진 않을게요. 다 기억하시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요 관계까지. 이게 내심의 다예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죠? 두 번째, 외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구조, 외접원의 중심을 뜻하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 여기 있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이 외접원의 중심은 특징이 바로 뭐예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라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각 표시가 이번엔 이렇게 되죠. 너랑 너랑 이등변 삼각형, 너랑 너랑 이등변 삼각형, 너하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런 사실이 되고요. 작도 방법은 뭐가 되었죠? 작도 방법. 뭐야? 각 변들, 요 주변에 있는 애들 있죠? A, B, C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 가운데에서 수선을 그어서 만든 수직 이등분을 딱 잡으시고, 얘 수직 이등분을 잡으시고 했을 때에 대한 교점이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뜻하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그래서 외심은 이런 구조로 봤고요. 외심에서 중요한 성질은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 이 관계였죠. 따로 특별히 뭐 엄청 중요하거나 한다기보다 외접원에 대한 구조니까 내접한 삼각형의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띵이다. 즉 너가 알파면 너는 2알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하이라이트죠. 자, 무게중심.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이제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인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자, 무게중심에서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은 뭐죠?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 중선은 뭡니까? 아까 얘기 드렸었죠. 꼭지점으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변, 대변의 중심은 연결한 선. 이걸 보고 우리가 중선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을 쭉 모아보시면 교점을 하나로 봤는데 그 하나에 대한 것이 바로 너다.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선들을 쪼갰을 때 총 6개의 조각이 나오는데 이들은 넓이가 모두 다 똑같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은 건너편 중점까지 2대1에 대한 내분점이죠. 2대1에 대한 내분점의 비를 갖더라. 이런 관계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건 좀 다룰 거고요. 어차피 이론 정리 해드리는 김에 선생님이 다른 것도 2개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얘기할 2가지 유형 교재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볼 건데요.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볼게요. 자, 얘들아, 가끔 우리가 어떤 도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 P, B에 대한 길이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A, P, B에 대한 길이비가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놈이 똑같은데 다른 지점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애가 Q가 있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런 게 나와 있더래. 자, 봐요.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비가 나와 있어요. 자,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B까지 길이비가 딱 극단적으로 보여줍시다. 얘네 둘에 대한 길이비가 2대3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Q까지에 해당되는 A에서부터 Q까지, 그리고 Q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이렇게에 대한 길이비가 얘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조금 이따 문제 아니 지저분하게 풀자. 이상. 얘네들에 대한 길이비는 3대 뭐할까? 2대1이라고 볼까요? 2대1이라고 봅시다. 얘네 길이비는 2대1이랍니다. 그랬을 때 A, P, P, Q, Q, B에 대한 길이비를 구하는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시냐면 조각을 내는 거야. 봐봐. 하나, 둘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이에요. 2대3. 그리고 파란 부분은 하나, 둘, 여기 하나짜리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밑에다가 써봐. 얘는 총 5조각짜리고요. 얘는 총 3조각짜리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거야. 즉 몇 조각? 15조각짜리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야. 니네들에 대한 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5조각 만들고 그 다음에 5조각 나와 있는 걸 15개를 5등분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3짜리가 되겠죠? 하나당 3. 그럼 여기를 3이라고 쓰는 거예요. 3, 여기 3, 여기 3, 여기도 3, 여기도 3. 이제 실제 길이처럼 느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한 조각당이 얼마나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5, 5, 5. 끝.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전부 다 15짜리, 15짜리가 된 거야. 그리고 3cm, 3cm, 5cm, 5cm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끊으시면 돼요. 이만큼이 얼마짜리래? 10짜리예요. 이만큼이 10짜리인데 여기가 3이 아니야? 요거랑 요거랑 달라. 이만큼이 10이에요. Q까지. 그런데 A에서 P까지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야죠. 얘 사이는. 그리고 얘네들 사이는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위에 보시면 BQ의 구조니까 5짜리래요. 그럼 여기는 5가 되죠. 따라서 니들의 B는 6대 4대 5다. 이해되십니까? 좀 이따가 푸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것도 진단평가 때만 기억을 좀 해둡시다. 나중에 얘는 기하에 들어가시면 좀 비슷한 구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2학년 때 다루는 구조 있죠? 그 선택 과목, 기하 파트 들어가시면 벡터 영역에서 단어 물어보는데 그러면 벡터랑 풀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 2대 1로 자른 선 하나 잡았고요. A, B, C에서 P라고 선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 하나 잡을게요. M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읍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자 Q도 잡고요. A, Q, M을 구하든 아니면 B, Q, P를 구하든 이 조각난 애들의 길이비를 구하랍니다. 이 길이 똑같아요. 이렇게가 길이 똑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대로 똑같아요. 이런 거 구해야 돼. 자 이거 너무 쉬워요. 잘 봐. 이번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번 진단평가 하는 동안 정하자. 선생님이랑 뭐 구할 거냐면 A, Q, M에 대한 걸 구합시다. 그러면 난 여기를 알고 싶고요. 얘를 알고 있고요. 여기도 길이비를 알고 있어요. 되시죠? 그럼 우리가 왜 방위, 동서남북 표현하듯이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숫자 4 같은 구조가 항상 나와요. 이런 게.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시면 교차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런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만나는 이 교차로는 너의 선분과 너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랑 너가 아닌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긋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돼. 자, 볼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로 만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에서 뭘 하냐면 얘랑 뭐 한 거? 평행한 선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이유는 보조선을 어디에다 그려야 될지 몰라서인데 자, 다시 요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요렇게 요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왜 이카니?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딱 얘랑 평행한 선분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요만큼 너랑 평행선 이러면 끝나요. 너무 쉽습니다. 자 해볼게. 봐봐. 이렇게 긋고 나면 잠깐 틀어서 보세요. 한 칸, 두 칸이니까 삼각형에 대한 얘와 얘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요렇게가 1대2의 구조로 봤죠? 1대2야. 그럼 내가 그린 놈이랑 얘네 밑변 그림이니까 마찬가지 얘네들도 1대2의 비가 돼요. 맞아요? 1대2. 근데 너가 하나짜리야. 그래도 그럼 너를 반쪽으로 갖고 가기 힘드니까 작은 놈을 하나로 써. 이렇게. 하나. 그럼 얘가 2개 이렇게 읽어야죠. 1대2. 그럼 끝났어요. 그럼 여기도 다 표시해. 2개. 그럼 너도 2개로 읽어야지. 얘가 하나짜리였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리본 모양 보면 딱 끝나죠. 너랑 너도 마찬가지 리본 구조의 평행선이니까 이렇게가 닮음의 구조죠. 따라서 한 칸에 4칸짜리네. 따라서 너네들 1대 4에 대한 길이비더라.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같은 그림 딱 그려놓고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1 지점이었고요. 중점을 딱 잡았을 때 자, 이번 문제는 여기를 풀어볼 거예요. 얘 길이비. 난 여기 알고 있고요. 여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얘가 궁금해요. 마찬가지 어디 잡으시라고? 이렇게 교차로 지점을 만나서 교차로를 이루는 선분 말고 나머지 선분과 평행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끝나요. 자, 보시면 이번엔 얘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3이죠. 그럼 너 하나, 둘, 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 둘, 셋을 오셔야 되죠. 둘이 길이 똑같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리본 모양 보시면 끝. 그럼 얘와 얘의 닮은 비는 3대 2 되겠네요. 3대 2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감 오니 뭔 말인지? 이거 몇 번 연습하시면 요 비슷한 스타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볼게요. 지울게. 이거 종종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엄청 헤맨다고 길이비 찾느라고.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문제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네 페이지 어디냐면 25번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25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얘 아니다. 쏘리. 얘 말고요. 얘도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저 뒤쪽에 내가 넣어놨는데 어디에 넣어놨지? 앞에 있나?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고요. 내가 이번에 비슷한 걸 뺐나 보다. 자, 요 스타일 구조는 네, 여기 있는 문제. 내가 왜 뺐지? 뺐나 봐. 비슷한 게 25번 유형 문제예요. 25번과 27번 두 개 같이 볼게요. 25번부터 먼저 봅시다. 자, 2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빈칸하게 그렇고요. 자, 또 같이 해봅시다. A, B, C에 대한 삼각형과 자, 얘는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서 양쪽의 사이드에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두 변의 길이비가 동일해요. D랑 E랑 그리고 B 길이 긋고요. 그 다음에 D에서부터 F를 긋는데 F라는 놈이 1대 2 지점이랍니다. 이렇게 F.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구하라고 한 것이 뭐냐? BFP 여기네요.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쉽죠?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 드린 이유가 여기도 중점이고 이쪽도 중점이죠. 그러면 1대2든 1대5든 1대5면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얘를 연결을 하시면 밑변과 평행하다가 되죠. 밑변과 평행하다. 그리고 마찬가지 위에 있는 구조와 전체를 보시면 1대2가 되죠. 한 칸 대 두 칸짜리니까 1대2야. 그럼 밑에가 2짜리인데 3칸이에요. 그러면 자꾸 습관은 조각을 더 세분화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로 쪼개시면 1대2여야 되니까 위에 건 몇 개 갖고 가면 돼요? 3개를 갖고 가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야 잘 보인다고. 정수기로 해야. 자연수기로. 따라서 너네 리본 구조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2대 3. 따라서 이쪽이 2와
3의 비율을 갖는 거죠. 2와 3. 여기도 마찬가지 2 대 3에 대한 비율을 갖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BPD 여기 있었네요. 얘 넓이가 얼마네요? 48이라고 있네요. 48. 따라서 여기 넓이가 48짜리니까 너를 3등분한 거 중에 2개짜리. 즉 48을 3등분 해놓고 그 중에 2개짜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밑변 길이비가 넓이 비가 될 거니까 너 48인데 밑에 거 넓이 구해봐니까 3대 2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옆에 27번으로 가셔서 27번 평행사변형 구조에서 평행사가 나와있고요. 문제에서 너의 중점을 Q로 잡아서 ABCD 평행사변형 BQ에 대해서 직선 쭉 연결하시고요. 여기 S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밑변도 점 P 잡고요. 길이 똑같은 중점이랍니다. 선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R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결국에 저기 어디냐 삼각형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선생님 다 구해볼게. 뭐 구하라는지 봐봐. 일단 문제에서 보시면 Q라는 애도요 중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는 제일 먼저 표시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합동의 구조가 되죠. 1대1의 닮은 비에 의해서 합동. 그렇죠? 합동. 그런데 얘는 중점이니까 나는 얘를 일단 반띵반띵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B 문제는 숫자 쓰지 마시고 2, 3 이렇게 숫자보다는 이렇게 칸지르게 하시는 게 더 잘 보여요. 이렇게. 그럼 위에도 합동 구조니까 2칸짜리.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너도 2칸짜리. 이렇게 잡고 나시면 우리에게는 대빵 큰 리본 구조의 또 다른 닮음의 형태가 보이더라. 이렇게 보이죠? 그들은 몇 대 몇입니까? 밑에 거 대 위에 거 1대 4에 대한 닮음비 같죠? 1대 4.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B와 R에 대한 거와 R과 S까지에 대한 B가 1대 4예요. 아까 했던 거 연습해보는 거야. 1대 4. 그 다음 B와 Q와 S가 있는데 얘네는 합동이기로 했었으니까 Q는 중점이 돼요. 중점. B, Q, S가 중점입니다. 1대 1에 대한 중점인 거죠. 자, 연습 또 합시다. 위쪽 거 1대 4라는 5칸짜리고 밑에 거 1대 1이라는 2칸짜리죠. 그럼 종합적으로 길이 얼마짜리로 잡아버려? 5개와 2개짜리니까 얼마? 5개, 2개. 10. 그죠? 아, 전체 길이를 10cm짜리로 잡을 거야. 전체를 10cm짜리로 잡으면 노란색 구조는 얼마짜리가 돼요? 5짜리가 되고요. 5짜리가 되고요. 파란색 짜리 놈은 하나당 2를 가지니까 너가 2짜리고 너가 8짜리가 되죠. 됐어요? 그럼 요만큼은 2예요. 그리고 이쪽 편은 5가 된 거죠. 그럼 가운데 짜리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야, 이게 5고 얘가 2야. 그럼 R에서부터 Q까지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2대 3대 5 2대 3대 5라는 길이비를 가져. 이렇게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점 밑에 줄게 결국 BR, RQ, QS니까 나와 다가 2대 3대 5 이렇게 되겠네요. 위쪽 거는 1대 4의 구조인 거죠. 제일 처음에 해드린 요 노란색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에 대한 1대 4에 대한 닮은 비를 만든다.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17번 보고 17번. 자, 17번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후딱 풀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내심과 외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죠? 내심, 외심. 방금 설명드린. 이등분선.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18번 할게요. 또 다른 친구들은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은 어디 존재하죠? 왜?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다시 정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가운데. 모두 같다. 정가운데, 그쵸?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 이렇게 즉 일렬로 존재한다는 거죠. 일렬로 어디에? 수직선상의 일렬로 이렇게. 자, 그 다음 I라는 구조는 내심이기로 했으니까 우리 여기를 A라고 잡으시면 여기 또한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로 잡고 나면 얘 있었죠? 외심은 요렇게 꼭지점까지 이루는 길이가 똑같기로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각 33과 A를 만난 너는 33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33 플러스 A와 A가 만난 얘 부분이 어때야 돼? 둘이 같은 게 아니죠? 직각 이등변이 아니니까. 니들의 합은 90도다. 왜? 이렇게 삼각형인데, 그죠? 얘가 90이니까 너와 너의 합이 90이다. 여기에서 A값 잡으시고 너의 2배를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8번 갑시다. 자, 18번은 뭐 생김새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재작년이죠. 재작년 20년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자, ECF 여기네요. 여기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들아, 원의 중심각, 그러니까 이런 부채꼴의 중심각은 얘잖아요. 부채꼴의 중심각. 원도 겁나 큰 부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처럼 생겨먹은 부채꼴의 중심각은 얼마짜리예요? 360인 거죠? 그럼 그런 놈의 원주각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봐봐. 이렇게 있으면 너를 2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붙는 원주각은 얼마예요? 알파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부려보자. 현실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원의 중심각은 360이니까 원의 원주각은 얼마? 18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 그러면 이 원의 원주각 180을 몇 조각 낼 거냐면 12조각을 내요. 그럼 너를 12조각 내시면 12조각 내시면 1에 60 남으니까 5. 아, 요 하나당의 너의 원주각은 얼마더라? 15도입니다. 요거 말뜻 이해하세요? 원 한 바퀴를 다 돌린 원주각이 180일 거니까 한 조각에 대한 원주각은 15도일 겁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는 거야. 너 15도, 너 15도, 너 15도짜리니까 너는 45도짜리의 원주각을 가질 거야. 기억 참 되셨죠? 그 다음 니은 3분 2C 길이를 구하십시오. C2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죠. 여기 길이. 자, 우리는 비례관계에 의해서 얘네가 90도라는 상식은 갖고 계시죠? 그치? 이렇게 갖고 있으면 90도가 될 거예요. 90도. 따라서 이 길이는 뭐에 의해서 푸시면 돼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되죠? 얘네들 가지고 피타고라스 비 있죠? 얘가 지름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용하셔서 각각에 대한 길인데 우리 반지름 내가 써놨나? 얼마나 그랬지? 어디 갔어요? 6. 여기 써놨네요. 반지름 6짜리예요. 자, 반지름 6일 때 이렇게 삼각형 잡아보시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C와 B에서 뻗어나가는 이 호의 원주각 구조죠. 그래서 하나당 15도짜리였으니까 15, 15, 15, 15 해서 원주각 여기는 60이 되겠죠. 60. 됐죠? 그러면 얘만 잠깐 뜯어서 보자면 이 부분은 특수각 삼각형인 60도와 지름을 끼고 있으니까 저 위에가 90도가 되고요. 얘 60도가 되고요. 수선의 발을 내린 구조니까 얘 또한 30도라는 전체 구조로 갔죠. 따라서 우리 뭐 소공식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고 여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기억하시죠?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6짜리니까 지름이 12죠? 요 밑변이 12가 돼요. 그럼 1대 루트 3대 2의 구조니까 얘가 6일 거고요. 그러면 너는 다시 1대 2의 구조니까 3 될 거고요. 3 루트 2 되겠네요. 끝! 따라서 얘가 3 루트 2의 값이니까 전체 길이는 6 루트 2더라. 이렇게 되죠. 얘의 길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PQ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해서 PQ 길이. 자, 우리한테 선분 PQ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런 합답형 구조라는 기하기엔 드릴리엔 문제 구조에서는 앞에 단계 걸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알파벳은 뭐지? 수선에 가되니까 H라고 칩시다. 그러면 CH에 대한 길이를 구했고 여기가 45도 길이를 했으니까 QH 길이도 똑같죠. 따라서 QH 길이가 3 루트 2의 값을 가지니 우리는 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분 HP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선분 HP. 자, 선분 HP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모의고사 기출인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모의고사들은 해설지에 보면 해설이 막 이렇게 또 다른 해설 해가지고 해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내 기억으로는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접근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 구하는데 봤더니 우린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여기 D 지점이랑 반대편 지점이랑을 연결을 하시면 지름이라는 건 아시죠? 이렇게 지름.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뺄 거예요. C에서부터 E까지. C에서부터 E. 그리고 지름이랑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지름이 더 길죠. 이렇게. 지름. 이게 그냥 지름이라고 씁시다. 여기가 D니까요. 선생님 편의상 반대편을 D'이라고 정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D'이라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얘 구조는 등변사다리꼴 구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이 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구조예요. 요만큼에서의 너네. 그쵸?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봐봐요. 얘가 3루트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3이죠. 얘가 6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도 얼마야? 3짜리죠. 그게 너네들의 전체 떨어진 간격이 3이라는 거잖아요. 됐음? 그리고 전체 길이 말고요. 막 반쪽짜리가 얼마였냐면 3루트 2였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의 반쪽짜리는 반지름이니까 3이 되겠지. 아 6이었나요? 6. 이렇게. 끝났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중심 O라고 했을 때 선분 PO라고 하는 요만큼에 대한 길이는 니네 둘이 평행선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삼각형 구조로 닮은 비가 3루트 2대 6이니까 루트 2대 3의 구조를 갖죠? 너네들에 대한 닮음은 루트 2대 3에 대한 닮은 비를 갖고요. 그러면 난 전체 길이 3이라고 하는 놈을 총 몇 등분 내는 거냐면 루트 2 플러스 3등분을 내서 그 중에 나는 루트 2 부분 쪽에 대한 길이를 뜻한다. 이런 거. 됐어요? 그럼 다 된 거 맞죠? 이해하십니까? 요 리본 구조죠. 여기 요렇게 리본 구조 또는 요만큼에 대한 요런 그림에서의 리본 구조 보시면 너 3루트 2와 반지름 6짜리에 대한 닮은 비는 요놈과 요놈의 비일 거야 라고 계산하시면 HP에 대한 값 나오고요. 그걸 전체 3루트 2라는 값,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또 하나의 변에서 너를 빼시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얘도 핵심은 뭐예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인 거야. 그쵸? 다음 19번. 복잡한 그림이니까 또 열심히 빨리 풀어보세요. 그리는 동안.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19번. 이렇게 도형을 몇 번 푸시다 보면 이런 게 진단평가와 모의고사 문제의 도형 유형이구만 이런 게 보여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무게중심 2대1. 자, 봅시다.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무게중심들이 질비하잖아요. 무게중심들이 질비하다는 건 2대1들이 질비하다는 거죠. 자, 큰 삼각형 기준으로 무게중심이니까 C에서부터 G를 쭉 거쳐서 중선이에요. 가다 보는데 P를 만날지를 생각해 보시면 예구조 입장에서도 꼭지점에서 P를 연결하면 건너편의 중점, 너도 너를 연결하면 중점이니까 일직선상에 쭉 가시면서 너와 너는 길이 똑같은 중점에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작은 놈부터 봅시다. 그럼 얘는 이쪽에서부터 1대2, 꼭지점에서부터 2대1의 관계를 가질 거고요. 다시 큰 놈을 보시면 1대2의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얘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시면 6개 대 3개, 2대1의 관계를 갖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 어쨌건 우리의 목표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것만 찾으면 돼. 얘와 얘의 관계. 그치? 왜냐면 요놈이 3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5거든? 그럼 밑변과 밑변의 길이비만 알아내면 요 조각만 구해내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목표가 여기라고요. 여기. 즉 이놈의 길이비를 찾는 거에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랬는데 자, 얘에 대한 꼭지점, 여기 중점에서부터 옆으로 평행선을 쭉 그어보시면 평행선이니까 2대1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2대1을 가겠죠. 이렇게. 단지 길이는 달라요. 너를 뭐 A라는 길이로 둔다면 파란 놈의 길이는 B라는 길이로 서로 다른 길이를 뜻해요. 그 다음에 너의 1대2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시면 얘도 마찬가지 몇 개짜리 와야 돼.
한 칸, 두 칸이니까 얘도 한 칸에 두 칸이 와야 되니까 얘도 6개가 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6조각이 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결론 내려지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값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6K, 3K. 자, 여기 얼마하게? 요까지. 저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얼마게요? 그쵸? 왜? 옆을 봐야지. 옆에 싹 보면 너랑 너랑 길이 똑같다고? 그럼 얘랑 얘랑도 1대1의 관계여야 되잖아. 여기랑 여기랑. 근데 3K, 6K니까 너네가 9K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지. 얘 넓이가 15기로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찾으셔야 되니까 얘는 한 칸이 추가되는 거니까 얼마야? 10K짜리 B고 얘는 2K짜리 B라는 2에 대한 B가 되네요. 따라서 5대 1의 B고 5짜리가 15니까 1짜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1대5 3배 5라 그랬나? 3 이렇게 되죠. 너의 넓이는 3 되겠지. 이해되시죠? 1대5예요. 1대5 따라서 밑변 길이가 1대5니까 넓이도 1대5의 관계를 가져주셔야 되죠. 얘는 3 따라서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18이에요. 두 줄짜리가 18 됐으니까 하나짜리는 9가 되겠죠. 여기 쪽빼탄 놈 9 따라서 9와 18 27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그은 중선의 한 조각짜리니까 그놈에 대한 6배를 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22번 볼게요. 22번은 뭐 깜짝 놀랄 만큼 금방 푸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아까 얘기드렸죠. 가계 2등분 하면 뭐가 떠오르더라고? 내심. 또 하나 더 있었잖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 맞아요? 가계 2등분이고 이렇게 그었을 때 너 대 너는 너 대 너잖아. 8대 20이에요. 그럼 4로 나눠버리면 2대 5가 되죠. 2대 5. 그럼 너 2, 5, 5K, 2K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났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밑변의 길이가 20짜리였으니까 너는 10짜리가 되고요. 우리 여기 물어봤어요. X라고 치면 평행선이죠? 이렇게 눕혀서 보면 너와 너는 5K, 2K, 5대 2여야 된다. 너랑 너는 5대 2여야 한다. 너의 2배, 너의 2배니까 답은 4 이렇게 되죠. 이게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이거 진짜 못 찾더라고 잘.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관계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이게 이런 문제가 늘 그래. 설명 들으면 아 하고 뭐야 졸라 쉽네. 그리고 돌아서서 풀려고 그러면 되게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 23번 갑시다. 23번은 선생님이 좀 풀 시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이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재작년 모의고사 기출인데 실제 진단평가는 자꾸 해를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런 특이한 문제들도 좀 알아두셔요. 23번
두 번째 그림이 포인트고요. 60도라는 각이 변하지 않아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60이라는 각이 변하지 않는다. 자, 움직이는데 각도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지? 원에서도 그치, 원주각. 원주각은 움직여도 안 변하거든. 근데 원주각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잖아요. 원주각의 특징이라는 놈은 반드시 특정 호를 두 점을 딱 고정시켜놓고 움직여야 돼요. 그쵸? 그럼 이 그림도 어딘가에 고정시켜놓고 돌렸는지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선 잘 안 보여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딱 보시면, 그림 두 번째 거 보시면 어디에 붙여놓고 돌고 있잖아. 어떤 꼭지점에? 그치, B와 F를 붙여놓고 돌아요. 그러면 B하고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되는 거야? 코에서 어떤 두 고정된 점을 뜻하는 거지. 그리고 60도라는 애도 또 하나의 원 위의 점이 되니까 아, 너라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라는 얘기죠. P랑 B랑 F를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몇 도예요? B. 얘 60도, 얘 30도잖아. 정육각형. 얘 90이죠? 난 너 지나는 원 그릴 건데 너가 누구야? 지름 되겠죠. 90도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A가 뭐가 되는 거? 원의 중심이 되는 구조겠죠. 그런 걸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도 잡아 놓으시면 얘가 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러한 원이 생기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P가 움직인 자취는 여기겠네요. 즉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인 놈의
이러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다. 얘가 60이고 얘가 평각이니까 120도짜리에 대한 호의 길이. 끝. 됐습니까? 포인트 두 개 정확히 잡으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죠. 문제 비주얼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겼던 문제인 것 뿐이고요. 그 옆에 있는 24번은 원뿔대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원뿔의 나머지 부분을 확장시켜서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바로 안 풀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궁금한 친구들은 물어보세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죠. 나머지 원뿔을 그려서. 자, 28번은 선생님이 시간을 한 2분, 3분 정도 드릴게요. 좀 넉넉히 드려볼 테니까 28번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 수학 선생님들도 막 모여가지고 뭐지? 막 별의별 걸 다 그려보고 15도와 30도만 주면 이게 각이 안 변하나? 이 모양 되게 많지 않나? 근데 실제로 그려보시면 딱 하나밖에 그림이 안 나와요.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풀어보면.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는 A에서부터 사전에 발을 내리시. 연우야 풀었어? 약간 표정이 푼 것 같은데. 오 그래? 그래 푼 친구 있어요? 줌으로 수업하는 연우만 풀었네. 판다의 도움을 받으신 거 아니야?
모바일 찬스 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힌트는 요겁니다. 자, 1분 뒤에 풀이합니다. AHC라는 직각삼각형에서 오는 빗변의 중심, 즉 외심이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더 힌트 안 드립니다. AHC라는 삼각형에서 오는 빗변의 중심인 외심이죠.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약간 천재인 것 같아, 이런 문제를 만든 사람. 선생님 한 10년 전에 중등부 가르칠 때 엄청 고민해봤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그때가 대치동이었는데 특목고 반 애들 막 상산고랑 민사고 대비 반에 선생님 다니면서 그때 그래서 풀어주려다가 선생님 기억에 안 풀어주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애들이 풀지 말라고 알아보겠다고. 그 당시엔 환자가 없을 때예요. 알아왔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거기 뭐 한 14, 15명 이런 반에서 민사 상산을 한 6명, 7명씩 하던 하거든요. 우리가 퀄리티가 조금 다르잖아요. 자, 봅시다. 갈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외심이라고 그랬어요.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시면 얘 또한 길이가 똑같아지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30도였으니까 억각에 의해서 이 위에도 30도를 봤죠? 여기도 이만큼. 그럼 90도니까 얘가 얼마짜리가 돼요? 여기가 60도 되겠죠? 그런데 AOH라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각이 60이라는 건 얘가 뭘 뜻해? 정삼각형을 뜻하죠. 그럼 얘도 길이가 똑같아지겠네요. 됐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여기는 몇 도짜리예요? 30도죠. 자, 15도는 어디에서 쓸릴까요? 15도는 BOH라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 30이에요. 얘가 15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요? 15도.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그쵸? 외곽은 여기 15도. 그 순간 얘 또한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따라서 얘도 땡. 이쪽 90도.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쪽 45도. 따라서 45도, 60도, 30도 이렇게 되는 135도짜리의 답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죠? 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4번으로 가시죠. 얘들아, 이런 거는 참고로 잘 봐봐. 야, 각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응용해서 낸다고 해서 여기 20도 만들면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그죠? 혹시라도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수업을 몇 답으로 하시면 안 되지만. 자, 34번 문제는 요 유형이랑 또 다른 유형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딱 요 그림의 스타일인데요. 얘는 정삼각형이고 선생님이랑은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도 하나 볼게요. 자, 얘는 우선 관계식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입니다. 자, PQ로 연결된 이 선을 선생님은 편의상 X라고 할 거고요. PR의 길이를 Y라고 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보조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서술형 문제 풀이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4짜리인 정삼각형의 넓이 얼마죠? 한 변이 A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야, 우리 이거 진단문과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야죠. 높이는 A야. 높이 얼마야? 뭐 이런 거 수업할 때만 아닐까?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9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R자리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쵸? 네, 그 정도는 해야죠. 자,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넓이죠. 그 넓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AP로 쪼개면 왼쪽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왼쪽 삼각형은 밑변사 높이 X 삼각형 2분의 1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사 높이 Y 곱하기 2분의 1과 똑같다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값이 딱 떨어지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식을 쓰는 방식이고 이렇게 풀면 멍청이가 되는 또 다른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살짝만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괜히 헷갈리니까 얘 선 지우고요. 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C에서부터 Q에 닿은 A, 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C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쭉 내립니다. 90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P에서 빨간 놈에다가 수선의 발을 또 내려봅시다.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를 편의상 선생님이 P, Q, R, S 여기 수선의 발 H라고 칭할게요. 자, 보세요. S, Q, P, H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직사각형이 되죠? 90, 90, 90.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있던 그 X를 여기에다가 갖다 써도 상관없겠죠? 여기, 요렇게. SH. 됐습니까? X. 자, 그 다음 요 밑둥 잘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여기가 몇 도겠어요? 여기가. 여기 몇 도겠어요? 정삼각형의 꼭지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거야? 각의 이등분이겠죠? 30도겠죠? 30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일 때도 똑같기 때문에 나 30도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X라고 칭할게요. X. 잘 봐요. X. 됐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X 되겠죠. 동의각이라고 들어보셨죠? 평행선상에서 선 그으면 XX. 됐니? 요거죠. 그 다음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든 정삼각형이든 여기 오는 이 B의 각이랑 C의 각이랑 똑같아요. 됐어요? 그럼 나는 그걸 동그라미 각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전체가 동그라미 각이에요. 됐니? 그럼 잘 봐. 동그라미 X 90이 한 세트짜리죠? 동그라미 X가 90대는. 근데 여기 요만큼이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가 X였거든? 그럼 이쪽 반대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런데 RPC라는 놈도 90도면서 동그라미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가 X가 돼요. 그러면서 빗변을 서로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듯이 빗변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합동이 되지. 그 말은 내가 Y라고 잡아놓은 요 길이가 이렇게 획가닥 뒤집어서 이 길이 또한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좌우 딱 뒤집으면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H를 갖고 있는 놈이랑 획가닥 뒤집은 R을 90도로 갖고 있는 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Y였던 게 획가닥 뒤집어서 얘가 Y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결국 우리 X 플러스 Y의 값이 뭘 뜻해? 높이를 뜻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딴 계산 안 하고 그냥 정삼각형의 높이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3A였죠. 계산해보시면 2루트 3이지. 위에 거 빨리 계산해볼까요? 뿅뿅, 뿅뿅, 2. 얘는 2의 x 플러스 y예요. 양면 2로 나눠버리시면 얘랑 얘랑 정리가 될 거고요. 2로 나누시면 2루트 3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번만 더 연습. 이 정삼각형 구조도 그냥 높이 공식을 바로 쓰시면 되는데 정삼각형이 아닌 건 높이가 없어요. 공식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칩시다. 야, 밑변 길이가 4짜리고요. 너가 뭐 할까요? 아니다. 네, 4라고 합시다. 얘가 뭐 하지?
나왔지? 그냥 막 잡자. 10이라고 합시다. 6이라고 합시다. 자, 보세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똑같아. 여기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어떤 한 점에서부터 수선 잡고요. 이쪽으로 수선 잡았을 때 너랑 너의 길이 합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야, 이거 길이 합은 어차피 이쪽에서 이렇게 그은 높이랑 똑같아. 그냥 이 빨간색 길이 구하면 끝나. 라는 생각을 딱 하시면 너를 H라고 칩시다. X 플러스 Y는 H가 될 거고 H라는 놈은 넓이를 이용해서 식 세우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10이었고요. 수선을 발 내리면 반쪽짜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그죠? 따라서 나 지금 선생님이 막 만드는 거라서 귀찮지만 어떤 높이의 값이 나오겠죠? 뭐 더럽지만 뭐 루트 얼마? 100에다가 9 빼면 91인가요? 루트 91이 됐고요. 그러면 결국에 얘 전체 넓이는 6 곱하기 루트 91에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 놈은 뭐랑 똑같다고? 10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힘들게 꾸역꾸역 계산 안 하시고도 이렇게도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높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좀 출제 빈도가 좀 높거나 왠지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문제들을 수록을 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49문항 중에 우리 골라골라 푸느라 많이 못 풀었어요. 골라골라 풀었지만 뒤쪽에 남은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 모레 2강 때 선생님이 추가로 내가 해드리고 싶은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좀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 좀 풀어오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 시기는 가장 중요한 건 정규 수업 플러스 수학 상이에요. 알았니? 이거를 막 밤을 새서 공부한 다음에 다음날 학원 가서 막 졸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 좀 열심히 해오시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질문도 받고 질문이 없다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좀 파생되는 개념까지 더 붙여서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 뭐냐면 선생님이 두 번째 강좌로 아까 얘기 드렸던 방고등식은 선생님이 되게 가벼운 문제를 줄 거예요. 방고등식은 어렵게 출제 안 돼요. 함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벼운 거 문항수 많이 해서 좀 빠르게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 오늘 본 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 다시 한번 리뷰하는 진단평가 제 2차로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진단평가 오늘 본 거 있죠? 40분이라고 표지에 적혀있는 거는 이름 쓰시고 선생님한테 내고 가주세요. 선생님이 분석해서 다음 시간 시험지 다시 만들게.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끝. 연락도 선생님한테 다 풀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톡으로. 네. 땡큐. 많이 넘겨. 네가 돼. 네.